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아저씨 손동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삼국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유비 곁에서 유비하고 함께 해준 사람들이 어떻게 유비하고 만나게 됐고 또 힘을 합치게 됐는지 그런 인재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호대장은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 이렇게 5명인데 그 5명들이 이제 한 번에 유비 밑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한 명씩 이제 함께 하게 되었거든요.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유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본인의 능력치는 굉장히 보잘것없거든요.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다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비를 곁에서 도왔다는 거. 그래서 삼국지라고 불리는 이 3명 중에 한 명으로서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업적을 세운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이 유비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비를 도와줄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관우장비는 유비가 신야연에서 돗자리 장수였던 시절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신야연에서 동네에 어떻게 보면 그 3명이서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패거리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들이 의기투합해서 큰일 한번 해보자 하면서 도원결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신야연에 있던 사람들 모아서 황건적의 난을 토벌하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삼국지 얘기가 시작이 되는 시기죠. 관우 같은 경우에도 유비 밑에 있다가 한번 뿔뿔이 흩어진 적이 있어요. 유비가 이제 서주성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 조조가 쳐들어와서 유비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간 다음에 합의성을 지키고 있던 관우가 이제 끝까지 유비의 그런 부인들과 가족들을 지키면서 남아있다가 자기가 이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면 가족들도 다 죽게 되니까 결국에는 조조 밑에 임시로 몸을 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관우도 그렇게 조조 밑으로 들어가면서 조건을 걸어요. 언제라도 유비가 살아있다는 거 알게 되고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자기 돌아가겠다. 그 조건만 지켜주면 자기가 조조 밑으로 들어가서 뭐 잠시나마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걸고 조조도 관우를 들이게 되거든요. 조조가 관우를 굉장히 탐을 냈던 장수고 또 관우를 자기 밑으로 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뭐 금은보화면 금은보화, 뭐 직책, 온갖 여자들 이런 걸 다 지원해 주면서 나랑 함께 일하면 이런 부귀영화를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다. 유비 밑으로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굉장히 회유를 했는데도 관우는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고 유비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바로 다 정리하고 유비의 가족들을 모시고 몰래 새벽에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떠나면서 당연히 국경을 넘게 되니까 국경을 지키던 관이 이제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의 관을 지나면서 6명의 조조 밑에 있던 장수들을 다 죽이면서 유비에 대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조조가 정말 극진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뿌리치고 떠나게 되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한 그 오관육첨이라고 해서 삼국지에서 제일 아름다운 얘기가 이거다. 어떤 한 사람이 가진 숭고한 정신과 의리가 정말 너무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했던 일화예요, 그게. 그 다음은 이 조자룡이라는 오호대장의 3번째 장수. 이 사람이 또 유비의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조자룡이 원래는 이제 유비 세력이라기보다는 유비의 그 형님뻘, 그게 이제 공손찬인데 이 공손찬 밑에서 일하던 장수는 조자룡이었고 그 조자룡이 이제 나중에 공손찬이 이 원소한테 멸망한 다음에 떠돌다가 유비한테 오게 되죠. 조운도 이제 관우장비에 못지않을 만큼 굉장히 뛰어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어떤 다른 분모술수에도 말려들지 않고 유비의 친위대 같은 장수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장판파에서 조조한테 유비가 쫓겨가지고 굉장히 패망할 때 이 70만 조조의 대군들 막 좌충우돌로 휘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장수, 그 장판파에서 유명해진 장수가 이제 바로 조자룡이죠. 나중에 이제 유비 죽은 다음에도 북벌에서 황충처럼 노장의 역할까지 하다가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운도 어떻게 보면은 공손찬은 유비보다는 훨씬 더 자리 잡은 사람이 있고 유명한 사람인데 결국에는 유비를 만나자마자 유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유비가 굉장히 많았던 셈이 된다는 거고 유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유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식으로 되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은 거고요. 마초 같은 경우에는 이 서량에 있던 제후급이었던 그 마등의 아들이에요. 조조가 이제 동쪽으로 뭐 원서도 제패하고 남쪽으로 뭐 형주도 제패하고 오나라도 제패하고 하려면은
뒤통수에 서량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마등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등을 이제 벼슬을 주겠다고 하고 불러들인 다음에 오는 길에 이제 활로 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엄청난 무력을 가진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6아들 중에서 제일 이제 능력이 출중한 마초가 서량의 패거리들을 다 이끌고 이제 위나라를 치게 되죠. 위나라하고 사량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마초가 조조한테 안 되죠. 무력만 있을 뿐이지 계책이 없기 때문에 조조한테 안 돼서 패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서 유비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비 밑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독립하거나 이런 게 없이 또 유비의 또 손발이 돼서 죽는 날까지 유비 쪽의 장수가 돼서 충성을 다하게 되고요. 황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늙은 장수인데 장사연의 주인이 한연이었는데 한연 밑에 있던 장수예요. 그래서 조자룡이 이 제갈공명의 명을 받아서 사군을 지키러 가는데 그 장사현만 이제 깨부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밑에 황충이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장수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깜짝 놀라서 이 황충을 자기 사람으로 불러들이면서 황충을 걷어들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유비가 그 익주를 먹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황충이죠. 황충이 이제 한중을 토벌하기 위해서 또 병력을 이끌고 출동을 할 때 그 한중을 지키는 길목이 정군산이었는데 그 정군산의 조조의 형제 같은 하우연이 그 중요한 길목을 지키도록 조조가 명을 해놨었는데 그 황충이 가서 그 하우연을 한 칼에 죽이고 정군산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한중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유비라는 사람이 가진 매력, 또 그 사람을 도와서 아낌없이 능력을 빌려주었던 출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치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핵심이 되는 분들이 또 능력을 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단순히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임금을 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큰 일을 하려면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합류도 해야 되고 많이 합류하신 분들이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유비는 동기부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유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참 부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유비에 대해서 더 본받을 점이라면 본받을 점이고 부러운 점이고 해서 유비의 인물, 인력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